모든 인간이 신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아주 오래전 주남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남성고을이라 불리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남성고을의 한 구석에는 남선비와 여산부인이라는 부부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이가 좋았던 두 부부 사이에서는 매년 아들이 태어나더니 결국 7해 동안 7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산부인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숨이 끊어질 듯이 발버둥 쳤지만 남선비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해 여산부인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의 작고 허름한 집은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가난이라는 어두운 그늘을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선비는 구멍난 옷과 헤어진 관모를 착용하고 다녔고 여산부인은 제대로 된 옷이 한 벌도 없어서 밥보자기를 허리에 둘러 치마로 입어야 했습니다. 두 부부의 7 아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낡은 옷 한 벌로 버텨야 했고 제대로 된 신발조차 없어 모든 형제가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남선비의 가족들은 밥을 굶는다는 것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배고픈 아이들의 모습은 여산부인의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끊임없이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정작 가난을 불러온 남선비는 자신의 방탕한 생활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던 여산부인이 오랜 고민 끝에 숨겨두었던 폐물을 꺼내어 명주로 된 옷, 고급 관모, 그리고 은 50냥을 마련하여 남선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귀중한 물건들을 보고 놀란 남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귀한 물건들을 어디에서 구하셨습니까? 여산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이 굶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을 팔아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엔 남선비가 쌓여있는 은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웃었지만 처음 보는 여산부인의 단호한 태도에 남선비가 힘겹게 들뜬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여산부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남선비를 설득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곡식이 저렴하니 이 은으로 많은 곡식을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마을에 팔면 큰 이익을 남길 것입니다. 곡식을 팔아 생긴 돈을 허투루 쓰지만 않는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지 않을 것 같으니 장사도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남선비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오. 큰 이익을 남겨 돌아올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고 계시오. 남선비는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굳게 다잡고 곡식 장사를 위해 먼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 50냥으로 구입한 곡식들은 작은 배 하나를 채울 만큼 가득했고 오랜만에 반짝이는 희망을 품은 남선비는 남성고을을 떠나 장사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남선비가 탄 작은 배는 자신의 예전 마음만큼 자유롭고 거친 바람과 물결을 만나 정처 없이 떠돌았지만 운이 좋았는지 결국엔 농사를 지을 땅이 적어 곡식이 귀했던 오동나라의 오동고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일꾼들과 사람들은 고급 명조옷을 입고 곡식이 가득한 배에서 내리는 남선비를 보고 그가 아주 부유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주막을 운영하는 노일자대는 남선비가 가진 재산에 탐욕이 타올라 남선비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잘생긴 선비님은 어디서 오신 누구이십니까? 저는 남성고을에서 온 남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선비님은 이 고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허허, 보면 모르겠습니까? 곡식을 팔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우리 집은 주막이니 남선비님이 묵기에 안성맞춤이랍니다. 곡식이 다 팔릴 때까지 묵으시면서 마을 사람들과 내기바둑을 두시며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떠십니까? 남선비는 노일자대의 속삭임에 넘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남선비는 다음날 아침부터 노일자대의 유혹에 넘어가 끊임없이 술을 마셨고 마을 사람들과 내기바둑을 두며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술 기운이 남선비의 굳은 마음을 흐리게 하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던 강인한 자제력은 길을 잃게 되었고, 이내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처음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는 가져온 쌀들을 빠르게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선비는 오동구울에서 만난 파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고, 술값과 내기값으로 조금씩 곡식을 낭비하다 보니 어느새 배를 가득 채웠던 곡식은 모두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은 자산이 없었던 남선비가 여산부인이 주었던 새 옷과 관목까지 팔아버리니 남선비에게 남은 것은 맨 몸뿐이었습니다. 노일자대는 남선비가 돈이 많을 때는 온갖 아양을 다 떨었지만 모든 자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자 헤어진 헌옷을 버리듯 내쫓아버렸습니다. 남선비는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고, 밀려오는 후회와 깊은 슬픔에 빠져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차마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남선비는 허허 벌판에서 초라한 움막을 짓고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주막 주변을 매일 배회하며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구걸했고, 그렇게 하루치의 삶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일자대는 남은 음식들조차 남선비가 먹는 것이 아까워 남은 음식을 모아 개에게 주었고, 탈곡이 끝나 비어있는 겨를 끓여 겨죽을 만들어 남선비에게 주었습니다. 남선비는 그렇게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결국엔 영양소 결핍으로 시력까지 잃고 말았습니다.